조선의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기억되는 분, 바로 세종대왕이시죠. 백성을 사랑하고 과학과 문화를 꽃피운 군주, 우리에게는 한없이 인자하고 지혜로운 모습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세종대왕이 자신의 막내 누이를 위해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복수극을 직접 지휘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성군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어쩌면 불편하고 충격적일지도 모르는 한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던 세종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과연 어떤 비극이 그를 이토록 냉혹한 군주로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결정은 단순한 복수였을까요? 아니면 깊은 고뇌 끝에 내린 통치자의 숙명적인 선택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파헤쳐 보시죠. 때는 서기 1424년 조선의 궁궐에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태종 이방원의 막내딸이자 세종대왕의 사랑스러운 누이 정선공주가 22살의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레지고만 운명 앞에 온 궁궐은 물론 백성들까지 애통해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세종대왕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누이의 죽음은 그에게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왕실의 권위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왕실 구성원의 안녕과 명예를 국가의 근간으로 여겼으니까요. 단순한 공주의 죽음이 아닌 왕실의 체면과 이신이 걸린 심각한 사안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정선공주의 남편은 윤회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명망 있는 가문의 자제로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의 지위에 올랐죠. 그런데 공주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종대왕은 윤회를 비롯한 그의 가족과 관련 인물들에게 전례 없는 엄중한 처벌을 단행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잔혹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우선 윤회는 부마의 직위에서 파직되어 멀리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윤수, 어머니 이씨,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까지 연루되어 줄줄이 처벌받게 되죠. 심지어 윤회의 집안에서 일했던 노비들까지 고문을 당하고 유배를 가는 등 그야말로 관련 인물 모두가 세종의 칼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당시 조선의 엄격한 법과 사회적 통념 속에서 해석되어야 합니다. 조선은 왕실에 대한 불경죄나 왕실 구성원에게 해를 끼친 행위에 대해 매우 가혹한 처벌을 내리는 사회였습니다. 특히 연좌제는 죄를 지은 사람뿐 아니라 그 가족과 친척까지도 함께 책임을 지게 하는 무서운 제도였죠. 공주의 남편인 윤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공주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거나 혹은 공주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의심을 받았다면 왕실의 명예를 중시했던 당시 사회에서는 그의 일가 전체가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세종의 처벌은 이러한 법률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수위와 광범위함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복수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기에 충분했죠. 과연 이것이 단순한 법 집행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군의 이면에 숨겨진 분노의 표출이었을까요? 우리는 앞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세종대왕의 이러한 광범위한 처벌은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발로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더 깊고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역사 속 성군으로 불리는 세종대왕의 모습 뒤에는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전략가적인 면모 또한 존재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선공주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에 따른 엄중한 처벌은 표면적으로는 공주의 남편 일가에 대한 단죄처럼 보이지만 사실 당시 세종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입니다. 조선 초기는 아직 왕조의 기틀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던 시기였죠.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고 태종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거쳐 왕위에 오르는 등 왕권의 정통성과 안정성이 끊임없이 시험받던 때였습니다. 세종대왕 역시 즉위 초부터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외척이나 권신들의 발언은 언제든 왕실의 권위를 위협하고 국가의 기강을 흔들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요소였죠. 공주의 남편인 윤회 일가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이러한 외척 세력에게 보내는 아주 분명하고도 강력한 경고 메시지였을 겁니다. 왕실의 일원인 공주를 제대로 보필하지 못했다는 명분 아래 왕실에 대한 그 어떤 불경이나 태만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죠. 세종은 어쩌면 정선공주의 죽음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흐트러진 왕실의 기강을 바로잡고 왕권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정교한 바둑판 위에서 돌 하나를 놓아 여러 집을 한꺼번에 제압하듯 윤회 일가에 대한 처벌을 통해 왕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잠재적인 권신들에게 경고를 보내며 동시에 백성들에게 왕실의 위엄을 각인시키는 다층적인 효과를 노렸던 것일까요? 성군 세종의 통치 스타일을 보면 그는 결코 개인적인 감정에 휩쓸려 즉흥적인 결정을 내리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계획과 깊은 통찰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미래를 설계했던 전략가였죠. 만약 그의 결정이 단순한 복수심 때문이었다면 과연 그토록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처벌이 가능했을까요? 오히려 정선공주 사건은 세종대왕이 왕실의 존엄성을 지키고 흔들림 없는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장기적인 정치적 포석의 일환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의 냉철한 판단은 한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자 하는 군주의 숙명적인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서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위엄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통치자의 고뇌가 담겨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세종의 행동을 통해 한나라를 이끄는 군주의 판단이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일 수 있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닌 국가 통치자의 전략적이고도 냉철한 판단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종의 잔혹한 복수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됩니다. 과연 그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교차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군 세종의 인간적인 고뇌와 군주의 책임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고 헤아렸던 자애로운 군주의 모습이 가장 강렬하죠.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했던 위대한 성군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막내 누이 정선공주 사건에서 보여준 그의 단호하고 때론 가혹하게 느껴지는 처결은 과연 우리가 알던 세종의 모습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상반된 이미지 사이의 간극은 많은 이들에게 의아함과 함께 깊은 질문을 던져주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간극이야말로 한나라의 운명을 짊어진 군주가 겪어야 했던 인간적인 고뇌의 흔적일지도 모르죠. 군주라는 자리는 개인적인 감정만을 따라 움직일 수 없는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자리입니다. 세종대왕의 가슴 속에도 막내 누이를 잃은 비통함이 파도처럼 밀려들었을 겁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어떤 지위의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인간적인 감정이니까요. 그러나 그는 단순한 인간 이도가 아닌 한 국가를 통치하는 조선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슬픔은 곧 왕실의 위신과 직결되었고 그 슬픔을 다루는 방식은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을 겁니다. 과연 사적인 슬픔과 공적 인정의 실현, 그리고 왕실의 안녕이라는 세 가지 무거운 짐을 동시에 짊어져야 했던 군주의 어깨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국가의 안녕과 백성의 평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숙명을 안고 있습니다. 세종의 결정이 단순히 사적인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흐트러진 왕실의 권위를 재확립하고 혹여 발생할지 모를 혼란의 싹을 잘라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의 선장이 거친 파도 속에서도 침착하게 항로를 유지하기 위해 때로는 매정해 보이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판단은 백성의 안전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냉철한 계산이 깔린 군주로서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세종의 잔혹한 복수는 단순한 감정의 발로가 아닌 성군으로서 국가의 기틀을 다지고 왕실의 존엄성을 수호하려 했던 치열한 고뇌의 결과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사건을 두고 다양한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며 그의 슬픔에 공감했고, 또 다른 이들은 군주로서의 냉철한 판단력과 국가 통치자의 책무를 높이 평가했죠.
이처럼 하나의 사건이 시대와 관점에 따라 얼마나 다층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성군 세종이 보여준 잔혹한 복수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순한 복수심을 넘어 한나라를 이끄는 군주가 감내해야 했던 복합적인 책임감과 인간적인 고뇌가 얽힌 복잡한 결단이었을 겁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군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시대적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던 군주의 숙명을 되새기게 하는 대목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리더십과 정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하는 중요한 질문들을 던져줍니다. 과연 세종의 이러한 고뇌와 결정들이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을까요? 세종의 복수극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울분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조선 사회는 물론 후대 역사가들에게도 끊임없이 해석되고 논쟁의 대상이 되었을 테니까요. 백성을 지극히 사랑했던 성군의 이미지는 과연 막내 누이의 죽음에 대한 잔혹한 복수와 어떻게 공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종대왕이라는 인물이 겪었던 깊은 고뇌와 군주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로서 그는 개인적인 슬픔에만 잠겨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인간적인 비통함과 동시에 국가의 안녕과 왕실의 존엄, 그리고 공적인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군주의 책무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을 겁니다. 어쩌면 그에게는 개인적인 감정보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왕실의 권위를 수호하는 일이 더 절박한 과제였을지도 모릅니다. 홀로 밤늦도록 정무를 보며 깊은 사색에 잠겼을 세종의 뒷모습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고독하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세종의 결정은 단순히 잔혹함이라는 단어로만 평가될 수 없는 복합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평화로운 일상과 대비되는 궁궐안의 그림자, 즉 왕실 내부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권력 다툼 속에서 그는 때로는 냉철한 판단을, 때로는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만 했죠. 역사가들이 기록한 그의 통치는 늘 백성을 향한 따뜻한 마음으로 가득했지만 그 이면에는 왕실의 권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세종이 겪었던 일종의 아이러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면서도 때로는 왕실의 안정을 위해 가혹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군주의 숙명 말이죠. 그의 조치들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의 처벌이 왕권을 강화하고 기강을 바로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할 것이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백성을 사랑한 성군 세종의 통치 이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냉혹한 처사로 비치며 그의 이미지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로 평가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세종의 복수극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 발로가 아닌 성군으로서 왕실의 존엄과 국가의 기강을 지키기 위한 고뇌의 찬 결단이었음을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세종의 행동은 단순히 잔혹함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개인사와 공적 책임이 복합적으로 얽힌 군주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시청자 여러분도 깊이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의 결정은 단순한 비난이나 옹호를 넘어 한 시대를 이끌었던 리더의 복잡한 내면과 당시 시대적 상황이 만들어낸 입체적인 결과물이었죠. 오늘날 현대사회를 이끄는 우리 시대의 리더들에게도 세종대왕이 겪었던 이러한 종류의 깊은 고뇌는 분명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는 대목일 겁니다. 역사 속 위인의 인간적 면모와 군주의 책임 사이의 충돌은 시대를 초월하여 리더십과 정의의 본질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완벽해 보이는 성군도 피할 수 없었던 인간적인 고뇌와 시대적 한계, 그리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해야 했던 군주의 숙명을 되새기며 우리는 깊은 여운을 느끼게 되죠. 세종의 치세에 가려진 또 다른 이야기들, 그의 또 다른 결정들이 당시 조선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다음 시간에는 그 숨겨진 면모들을 더 깊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